자, 우리 진숙이 언니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와, 우리가 그동안 법정에서 2년 반 동안 봐왔던 사람하고 어제 그 청문회 장에서 그 나타난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태도와 그 얼굴 표정, 말하는 투, 이 모든 걸 봤을 때 진짜 제가 평생 살아온 중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 탑3 안에 들 정도였어요. 아까 댓글에 누가 김건희보다 이진숙이 더 싫다. 그러니까 진짜로. 꼴보기 싫어 죽는 줄 알았다고. 심지어 김건희는 돌려깎은 공작새로 굉장히 많은 칼질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나름 성공적인 성형을 이뤘다고 치면 이 언니는 보니까 성형을 했는데 다 뿌띠 성형을 한 거예요. 칼은 안 되고 다 넣고 주사 맞고 펴고 땡기고 이걸로만 해가지고 이 성형을 한 거라고요? 아이, 이게 아니, 칼은 안 됐어. 아니에요. 아유, 칼은 안 되고 아유, 한 얼굴이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와서 알잖아. 지금 이 얼굴 나 너무 이게 이제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필러를 해갖고 이 입 주변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주름들을 피는 시술을 했고, 여기는 보톡스로 주름을 줄였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안 보였는데 오후 되니까 이 살아나더라고, 이쪽으로. 그래서 이 위쪽은 보톡스, 그리고 이쪽 입 주변과 턱, 그리고 코 일부는 필러를 한 것 같고요. 이 특히 볼과 피부 쪽에는 이 땡기는 거라고 하죠. 리프팅 시술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반짝반짝해. 초음파로 해갖고 이걸 얼마나 이 위에서 밑으로 당겨 올렸는지 거의 한 껍질을 벗겨낸 상황 같은 거예요. 나름 방송 탈 걸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공들이긴 했으나 그래도 이 언니는 시술을 한 거고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한 겁니다. 왜? 아무리 피부를 당기고 주름을 없애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표정, 저 얼굴에서 드러나는 음험함과 야비함은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정말 기함을 하게 만들더만요.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연좌제입니까? 김대중의 좋아요 하면은 민주진영이고 이승만에 하면 극우입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고 법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아니 이재명 대표 부인 법카하고 자기 법카는 규모로 보나 질로 보나 그 불법성으로 보나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제일 허술했던 부분이 성심당. 진숙이도 성심당은 못 참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대전에 있는 그 유명한 빵집이요. 네, 지금 대전역에서 20억 주고 월세 20억을 주고 월세 맞죠? 월세 5억인가요? 20억 아니에요? 20억은 아닌데요. 20억은 아니고 코레일에서 대전역에 10억인가 그때? 아무튼 10억은 아니고 한 자릿수 억인데 예. 아니 월세를 5억을 내고 빵을 판다고 하는 월세를 5억을 내려면 얼마나 빵을 팔아야 돼? 근데 저도 사실 대전 성심당 빵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 대전을 가야 먹을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빵을 산 적이 없다 그랬다가 흔적이 나와버렸어요. 네, 성심당에서 법카로 109만 7,9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대전 MBC가 제출한 사장 법인 공용카드 내역에는 성심당 가맹점명인 로쏘 주식회사에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결제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 카드 결제 내역에는 이렇게 지명보다는 무슨 주식회사 가맹점명으로 이 나오잖아요. 모지리가 거기 가서 성심당에서 빵을 사 먹어 놓고 나중에 이 관리를 할 때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심당이라고 써졌으면 이걸 지우거나 제출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쏘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게 성심당인지 모르고 그냥 냈다? 근데 성심당에 빵 사 먹었죠? 그랬더니 안 사 먹었어요. 난 로쏘에서 사 먹었지. 근데 그게 성심당이었던 거야. 거기가 성심당이에요.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점검을 하다가 아마도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아니 그걸 왜 지가 밑에 사람한테 시켜갖고 그거를 뺄 걸 빼고 붙일 걸 붙이냐고.
아무튼 이거는 단순하게 해프닝인 거고요. 자기가 실수한 거를 인정한 거고 뭐 그 역사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화 전반에 대한 거 특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혐오 댓글 같은 부분에 좋아요 누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도 그 야비한 눈을 뜨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연자제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겁니까? 이따위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절대 못 그만두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렬하게 보여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SNS에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혐오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거 때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거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좋아요 연자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좋아요, 이렇게 연자제라뇨. 답했습니다. 아니 네가 누른 걸 눌렀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눌렀습니다 자랑스럽게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연히 눌렀다고 치기에는 좋아요와 싫어요를 싫어요는 어떻게 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요를 찍어 누른 사안들 하나하나가 너무 개쓰레기 아니냐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좋아요를 누르셨더만 보니까. 그래서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MBC 간부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웃긴다.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자연인이었을 때 발언인데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면 세련된 지식인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생각한다. 얘도 알긴 아는구나. 박정희 이승만 극우 김대중 노무현은 세련된 지식 알긴 안 해? 그래서 자연인이었대.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 얘기 했었잖아.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명예를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아니 자연인이라고는 너무 독한 주둥이와 너무 악랄한 손가락을 놀리고 있었는데 법정에 나왔어도 자기는 자연인이고 진짜 평생 동안 해왔던 업적을 우리가 다 홈쇼핑에서 물건 팔아먹으려고 악의적으로 비난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판사 앞에서 연기를 할 때 앞에 있을 때 진짜 명패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때 던질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최소한 여기 못 나왔을 텐데. 아무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장 끔찍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간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 법카를 억대가 넘는 법카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해라 내지는 개인정보 동의를 해라 그러는데 안 해주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업무상 목적 외에는 한 번도 법카를 쓴 적이 없다.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아니 대전에 있으면서 왜 지네 집 근처에 있는 빵집, 밥집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호텔비에다 그렇게 돈을 쓰고 단란주점 노래방에다 쓰고 단란주점 노래방 뭡니까? 단란주점이 사실상 노래방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나? 자기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접대를 했대. 심지어는 광고주들 만나서 광고 유치를 위해서 골프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와인바도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대전 MBC 광고는 대전에서만 받는 거야. 지역 광고만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전에 있는 호텔이나 밥집에서 먹으면서 광고주를 만났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근데 서울 올라와서 그걸 처먹으면서 그게 다 광고주 미팅이라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근태도 개판인 거예요. MBC 사장을 하는 동안 대학원을 나왔어, 야간 대학원을. 대전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일주일에 3번을 나와야 돼요. 그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첫 수업 시작이 6시 30분이더라고. 그 회사 업무 차량 많이 이용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업무 차량을 타고 서울에 6시 30분,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강대더라. 6시 30분까지 올라 그러면 최소 3시나 4시에는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퇴근 시간 걸리는 그 시간 타임에.
그걸 관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심지어 마지막 임기 3개월 동안은 하도 노조가 난리치고 그러니까 출근도 안 했다대? 출근 안 한 의혹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출근 안 한 게 아닙니다. 와, 윤석열이랑 똑같다! 일요일 날 골프를 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인 거고요. 내가 관용차 탔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에 일보러 왔을 때 그 차로 서울 온 김에 들린 겁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참신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와, 윤석열도 그렇고 어쩜 저쪽 DNA는 저렇게 하나같이 똑같을까? 오늘도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버틸 요량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특파원이라 종군 기자 나부랭이라고 자기를 포장해왔던 그리고 과거 노조 탄압 관련한 또 그와 관련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증언들이 계속 나올 걸로 봐져요. 웃기는 건 거기 김장겸 전 사장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증인으로 옛날 부하 직원을 불렀는데 부하 직원이 너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건방지기가 똑같구만 그러면서 멘붕이 멘탈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나름 과방위에 방송법 저지하고 민영화 하라고 그나마 전문가라고 김장겸을 꽂아놨는데 야 너도 얼마 못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팍 들 정도로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돼도 못 자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러고 버티고 오늘까지 청문회를 하거나 무슨 욕을 처먹어도 국회가 청문 동의를 안 해줘도 내일부터는 이 아줌마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선배, 경북대 선후배, 1년 선후배 간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전부 다 휘어잡고 대한민국 방송을 개판, 막 극우, 막 인터넷 관련해갖고 이제 그런 것도 규제법도 막 만들 거예요. 지금 막 찌양 사건 있잖아요. 찌양 사건 있으면 찌양을 피해자로 해갖고 불쌍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 레카들이나 불량 유튜버들을 전부 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좋다고 남의 불행을 끼고 환장을 하고 유튜브에 대한 일종의 족쇄를 채우려고 난리 굿을 떨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의회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조대로 방송법 거부권 때리고 이진숙 임명 강행하고 그와 달해서 우리가 탄핵 절차를 바로 밟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하고 어쩌고 뭐 이러고 하는 사이에 진짜 MBC는 8월달 안에 민영화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남아 있었던 나머지 프로들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난 과징금 폭탄 내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규제 규정을 통해 가지고 싹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덫이 유튜브 방송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찌양 사건을 갖다가 그걸로 호도해서 끌고 넘어가고 있다니까. 저는 이진숙이 100% 유튜브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이겠네요. 당연하죠. 네. 우리부터 조질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끈질긴 인연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심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1심에서 저희가 쓰레기! 이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판세, 우리가 이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군 기자다. 군대만 따라다니면 현장에 있기만 하면 종군 기자는 말도 안 되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쓰레기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건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방송에서 치울 때까지 동작가 TV가 책임지고 진짜 요거는 분리수거, 통합수거 반드시 폐기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우리는 이진숙 너무한 바. 네, 요 경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청문회 일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내일 또 다시 정리해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아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